네,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전선과 구리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또 오후장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지 임급종으로 긴급 진단에 대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급종 팩트체크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임급종으로 구리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전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가운데 오늘은 또 삼화전기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삼화 관련한 종목들, 삼화전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화 콘덴서까지 삼화 친구들이 이끄는 힘이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급등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높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흐름의 삼화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잘 올라가고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좋았죠. 삼화전기 네. 좋았는데 거기다 끼 있는 이제 종목이에요. 끼도 네. 있고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뭔가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오늘 여기에다 이제 또 이제 그 불에다가 석유를 부었죠. 그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네. 목표가를 10만 원. 목표가 높게 잡는 리포트를 좀 최근에 가장 좀 강하게 쓰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반도체도 26만 원을 불렀었고. 맞아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AI 이제 전력 효율성 이런 것들 서버 안정성 이게 중요시 되면서 지금은 대부분 다 SSD를 쓰죠. 솔리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를 쓰는데 낸드 기반의 SSD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SSD 드라이브를 만들 때 S캡이라는 걸 집어넣어야지 네. 전기가 더 효율성이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전 시 데이터가 삭제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전력 소비량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하면서 이 S캡의 기능을 삼화전기가 굉장히 좀 부각을 시켰고요. 그 외에도 이제 QCL이라든지 ESSD 수요 증가하고 있으면서 점점 이 부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화 관련 종목으로 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따라가기에는 오늘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오늘 아니고 조금 쉬면은 괜찮아요? 조금 쉬는 걸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판단해 저 볼까요? 같으면 아직은 손이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높은 목표가 10만 원이라는 이 상승에 대한 폭, 일단 목표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삼화전기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손이 나가기에는 일단 좀 단기 급등세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곽영훈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앞서서 저희가 긴급 진단에서도 네. 구리 가격 상승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네네. 하반기에는 그 상승폭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네. 수 있다라고 네네. 한다면 네. 지금 구리 관련주 전선도 그렇고 전력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늦었을까요? 아니면 해도 될까요? 저는 계속 매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면은 전선 관련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굳이 가는 종목을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구리 얘기했으니까 가장 근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풍산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네. 있거든요. 풍산은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견조하고요. 이 중국 경기도 바닥을 지나고 있는 중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중에서는 풍산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면 전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 대신에 좀 큰 종목을 봤으면 좋겠다. 전선, LS 네. 이런 종목이요? 그렇죠. LS, 에코 에너지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이런 어떤 LS라든가 네. 가온전선이랑 좀 이렇게 대중화돼 있고 거래량이 좀 풍부한 종목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하시다가 네. 이게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풍부한 거는 빨리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없는 거는 팔고 싶어도 못 팔죠. 매도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풍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가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유효하고 가온전성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라든지 네. LS를 중심으로 관심 유효하고 다만 오늘의 인급중 3화 전개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는 살짝 부담스럽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시장 흐름도 좀 보면 그래도 오늘 2,700선 회복한 이후에 오후장에도 흐름 잘 이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0.22%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상승폭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2시경 금감원과 검찰이 파도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음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일까요? 다행히 여전히 2,700선을 지켜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0시 30분경 보합권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경기 확장 국면을 가리키면서 다시 빨간불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후 들어서 상승폭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31% 상승하면서 872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중 160엔까지 올라갔던 M달러 환율,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에 안정을 되찾았고요. 다행히 우리 원화도 오늘 전일 대비 조금은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1,378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VI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불리죠.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되는 건데요. 조금 전 VI가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KR모터스가 두 번의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이륜차 전문 생산 업체이고요. 또 A프로젠도 철강과 바이오 산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12시 53분경에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빅5 병업 모두 일주일 중 하루 휴진을 시작하죠. 관련해서 대교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대교 우선주도 급등과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 DYD도 1시가 가까워지면서 12시 38분경에 급등하면서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VI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치인 23억 달러를 기록했죠.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숫자가 찍히는 화장품주 상승 VI 오늘 정말 다수 발동됐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이 강세 출발하면서 화장품주 이끌어줬고요. 오전 10시 30분경에는 중국의 경제 호조 지표가 발표되면서 삐아와 뷰티스킨, 마녀공장이 모두 연이어서 상승 VI가 발동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DYD까지 상승 VI 발동되면서 강한 흐름들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국 경기 호재에 함께 움직이는 철강과 소비 관련주도 VI 발동되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고려제강의 세 번의 상승 VI 발동되면서 강세, 또 의류 OEM 업체 C사이트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12시 20분경 상승 VI가 발동된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가 커지면서 어제도 7%대 급등하더니 오늘도 급등하면서 23%대에서 고점을 형성, 여전히 19%대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세가 무섭습니다. 바로 임급종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 안에서도 세네 개의 기세가 강하네요. 삐아. 화장품 쓰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가성비 색조 맛집이라는 거. 일본의 골든위크 그리고 중국의 노동자 긴 연휴에 따른 관광객 급증에 대한 기대를 오늘 화장품주들이 반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그 훈풍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에 삐아 제품도 많거든요. 네. 오늘 급등 의미 있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의미 있게 이제 봐야 되는 게 삐아를 의미 있게 본다기보다는 화장품주를. 그렇죠. 네. 예, 이제 중국 소비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에 연휴가 있죠. 그래서 뭐 최장 10일 동안에 쉴 수 있는 일본의 대표 황금 연휴 골든 위크가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홍대 주변에 갔었는데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명동도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저 혼자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소비가 많이 이제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삐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죠. 자, 화장품 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요건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변동성 그래서 때문에요? 네네. 하지만 좀 대안 종목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대안된 종목으로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LG 생활건강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잘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화장품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더후 리뉴얼 브랜드 판매가 호조로 좀 나왔고요. 면세점 매출은 감소했지만 중국 온라인 매출이 확대되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북미 쪽의 수익 개선이 또 개선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나 성장을 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BR을 아마 그 좋은 시세이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마 상당한 경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화장품주가 움직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을 대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LG 생활건강을 보시는 것도 네.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 대비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이 또 선방을 했다 보니까 네, 오늘 네. 탄력이 더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중국 관련해서 조금 더 큰 종목으로 소외됐던 대형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 네, 비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임급 쪽도 살펴볼까요? VR가 발동된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주들의 급등 속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늘 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20% 급등이에요. 예. 상승의 힘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일단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부터 좀 시동을 건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FSD가 중국에서 이제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테슬라 훈풍이 컸어요. 예, 테슬라 훈풍으로 올라온 거죠. 이제 이게 가장 수혜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부 확인은 안 됐지만 단독 보도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FSD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그럼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국내 유일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 막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거 이제 고위험 고신뢰 뭐 한마디로 좀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이런 게 조금만 실수해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검증해주고. 예, 그래서 이게 검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경쟁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분을 7.32%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주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한 30%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FSD로 이제 뭐 한번 반등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테슬라가 원래 FSD로 돈을 벌려고 계속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지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많이들 이제 종목들이 거론되지만 슈어소프트테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네. 뭐 지금 따라서서 물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왜 그때 지분 줄일 때 한번 출렁였었다가 지금 내내 사실 주가가 횡보했다가 오늘 바닥권에서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현대차의 그 뒷배를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분을 다 안 뺐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네. 현대차도 자율주행 사업을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이제 강한 반등에 나온 만큼 가격 부담도 제한적이고 지금 매수도 유효한 자리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그리고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종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전력 수요와 관련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 대원전선이 오늘도 가장 먼저 보이고요. 전력 수요 급증에 맞물려 구리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주들의 연일 투자 심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한 이튿날인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무려 2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케이블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1위 전선 업체로 타 종목과 비교했을 때도 주가 상승 추이가 가파르진 않아왔지만 최근 6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구리가 상승 수혜주로 부각되는 비철금속 관련주 조일알미늄도 400%가 넘게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에 15% 넘게 급등하면서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움직이는 가운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600%가 넘게 급증, 슈어소프트테크의 경우는 무려 1,300%가 넘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제일 M&S 2차 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많이 축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5일 상장 직후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온 삐아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려제강도 강합니다. 미국 송전선과 5G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프라 투자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쌓이면서 투자 심리가 모이는 모습이고요. 3거래일째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일부 관련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 삼성의 공급업체 중 하나인 삼형전자의 등락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흑광 분석장치 특허 취득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던 마이크로 디지털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전선주가 보입니다. 삼화전기, LS일렉트릭, 대원전선 등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화전기는 3거래일째, LS일렉트릭은 이틀째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더존비전도 강세를 보이며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대 주주가 신한 밸류업으로 바뀌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이 고조되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리보 핵산 치료제의 핵심 원료를 위탁 생산하고 치료제 트렌드 변화와 국외 환경 변화 등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ST팜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수주 확대가 기대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한창인 만큼 역시나 호실적에 반응하면서 금호타이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4년 워크아웃을 끝낸 이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도 호평과 함께 목표 주가를 줄상향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바로 이 종목에 대한 판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MHB 파트너스 김서훈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판정해볼 종목입니다. 자, 화장품주 연일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일은 실리콘2에 대한 판정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그동안 소외됐었던 대형 화장품주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아모레퍼시픽을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예상을 웃돈 실적 선방과 함께 오늘 7%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전부터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오늘 장대 양봉을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두 분의 판정, 기업 분석에는 하창환 본부장, 기술적 분석에는 김서훈 이사가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분석 들어가 보죠.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 기업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중국 비중이 낮은 북미, 일본 수출 좋은 중소형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정말 중국 플러스 대형 화장품사에도 긍정적인 봄날이 올 수 있을지 일단 주가는 조금씩 봄날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벌써 주가의 움직임은 봄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기조도 정말 봄날입니다. 굉장히 좀 새빨갛게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이어지면서 이제 외국인의 양매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중국 화장품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특히나 이제 생활용품에 대한 부분들까지 사업을 상당히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화장품에서는 설화수나 헤라, 뭐 라네즈 이런 사업분들에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럭셔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뷰티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잘 아실 거예요. 려나, 뭐 미장센, 해피바스 뭐 이런 것들에서의 좀 사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용품 전방위적으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같은 경우는 국내와 해외 그리고 면세 부분에서의 좀 집중적인 판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당연히 화장품 사업 부분이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89%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기초와 메이크업을 동시에 다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매출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발이나 구강, 바디 제품에 대한 이런 데일리 이제 뷰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매출 비중이 11%입니다. 사실 생활용품 부분은 안정적인 매출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안에서의 이런 기저 효과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PER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55배 그리고 PBR이 2배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행 PER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37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밸류적인 매력도가 일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발 부분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코스알엑스 관련된 부분이죠. 아무래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회사에서도 가이던스 자체를 상당히 높게 형성을 했거든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 거기에 따른 밸류적인 매력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흐름들 오늘 중국 지표가 조금은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기에 대한 활성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내수 부분까지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의 진출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성수기에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하반기에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실적 나오고 나서 쏟아지고 있는데 누력의 결실을 보여줬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중이다. 본업과 코스알엑스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확실히 적자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의미 있었다라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더 올라갈 룸이 어느 정도 있고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는 김서훈 이사님 다른 이제 화장품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력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역시나 중국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가의 강세의 이유는 역시나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 실적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VT라든가 실리콘2, IPM1, SC 같은 대표적인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이미 소위 날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는 실적이 찍히다 보니까 급하게 좀 이런 종목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이제 기관들의 어떤 플레이와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기관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물리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 채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런 아모레퍼시픽의 장대 양복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채워넣기 수급이 이런 오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채우기가 끝나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또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은 물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되겠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봉상 이격이 거의 3년의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역시나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좀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판정의 답이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 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어떤 판정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적으로는 풍부한 모멘텀 하반기에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아모레퍼시픽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셨다면 기술적 분석은 일단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기는 했는데 급히 담는 수급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단기 이격이 벌어진 날이 다소 부담스럽다. 쉬어갈 수 있다라는 데 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지금 기업과 기술적 분석이 각각 엇갈렸는데 코스알엑스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면서 기업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분석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성수기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요.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색조 OEM과 ODM 시장 여전히 최대 실적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EM, ODM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4배에서 많게는 5배 올라간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가가 저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올라온 것은 맞지만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의 실리콘도도 마찬가지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 상승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시세에 따른 기대감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은 쉴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를 내가 매매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말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나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 섹터들의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5일선을 타고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T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아이템이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화장품 섹터의 강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의 강세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3월에 입국자의 국적을 봤을 때 미국과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분들의 증가수가 워낙에 좀 월등하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또 쏘아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추세의 어떤 흐름들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여름 또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노동절의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 자체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이격이 벌어진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림은 필요하다라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래도 하반기의 모멘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아모레퍼시픽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종목 겨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종목에 대한 성과 확인하고 가도록 할까요? 두 분 다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SD 한국조선해양대 태웅, 태웅이 또 승리 도장을 받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태웅은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이다 보니까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두 종목 모두 방향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님이 가고 그리고 결국 아우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조선의 사이클 자체가 역시나 이제 증설이 없는 빅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역시나 쭉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태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과 더불어서 어제 여러분들 그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은 태용 같은 경우는 풍력과 조선 여기에 대해서 원전까지 어떤 모멘텀이 더워진다라면 주가는 생각보다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용 앞으로 더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두 분의 종목 모두 성과가 좋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시총을 더 작은 걸 갖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하정우 본부장은 이구산업을,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한화시스템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구산업 구리 이슈가 있는데 우리 앞서서도 구리 가격 더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들은 바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 압축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이제 HD현대 일렉트릭과 LS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변압기와 전선에 대한 이런 기조들이 계속 강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리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동판 아변 2위 회사이고 풍산과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수요단에서의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그런 괴리 사이에서의 가격 상승 흐름들이 앞으로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칠레에서 네. 광산에 대한 좀 일부 투자 확대되는 이슈는 있는데 재련비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비철금속에 대한 얘기들 또 환경에 대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비철금속에 대한 생산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에 맞서는 한화시스템입니다. 꽤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4개 분기, 3개 분기 연속 YOY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3년에 8%였던 수출 비중이 2024년에는 18%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본격적인 수출주의 변신을 이제 뜻하는 상황이죠. 또 하나 이제 수출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 이 마진이 24%에서 25%까지 큰 네.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성 역시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이 우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세트랙 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어닝 쇼크, 그것도 엄청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밀렸다가 지금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주에 대한 관심을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우주 관련주들 상당히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하나시스템, 세트랙 I, AP 위성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시스템 역시도 이 우주 관련된 종목 내에서는 자체 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저기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까지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호실적과 우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방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대가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또 실적을 받쳐주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 다음 주에 또 어디에 승리 도장이 찍힐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